안녕하세요. 써니미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계획의 체계, 도시계획의 체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두 개 보고 갈게요. 6차 산업 관점에서 체계적인 농지관리 필요. 우리 사회가 인구 감소,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개발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것은 총량적인 용지 부족 문제이기보다 투기적 가수요 억제, 지가 관리 정책의 미흡에 기인한다. 그래서 보면 개발 용지 공급 위한 규제 완화보다는 국토관리 체계를 회복 탄력적인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를 재구조화하자. 5차 종합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기반시설 공급 규모를 조정, 유휴 공간을 녹중과는 전환, 회복력 높은 국토 공간 구조 개편 이런 거, 국토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저 아름다운 국토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 옆에를 한번 볼게요. 개항 1구역 재개발, 이달 정비계획 변경 목표 도달. 요거는 왠지 재개발하니까 단지 굉장히 축소된 범위, 집중하는 그런 계획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사업은 주소가 나오고요, 면적이 나오고요, 건물 층수가 나오고 동수가 나오고 가구수가 나와요.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종합계획과 하나의 단지 개발을 위한 재개발, 정비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들 간의 구조,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이 의의를 살펴보는 이유는 너무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 계획은 뭐야? 라고 하면 그 범위에 대한 이런 거라고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은 뭐야? 도시에 대한 계획이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도시에 대한 계획인데, 그럼 도시에 대한 계획이 뭐냐? 쭉 보면 이제 지자체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공간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공간, 어떤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래요. 법적인 정의를 좀 정리해서 보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공물의 증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주로 이용, 개발, 보전을 담고 있대요. 다음으로 공간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교통축, 개발축, 녹지축, 보전축 등 다양한 공간구조, 공간에 대한 구조, 이용, 개발, 보존하는 거라고 하는데 대강 어떤 건지 개념 오실 텐데 실제 계획을 보면서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볼게요. 서울 도시기본계획 갖고 왔습니다. 도심, 어디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종로, 강남,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 옆에 각 지역별 중심이 되는 부도심, 지역 중심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GTX, ABC 노선이 쫙쫙 그어져 있어요. 이 선들이 우리 서울의 미래의 주된 교통축이 될 거다. 개발축은 뭘까요? 산업, 이 김포항부터 상암세까지 문화혁신축, 창동부터 성수까지 청년첨단 혁신축, 이렇게 해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개발축입니다. 그러면 보전축은 뭘까요? 북한산부터 우면산에 이르기까지 생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쭉 또 한강을 통해서 생태들이 어떻게 날 것인지 보전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보전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간 구조를 봤으니까 발전 방향을 볼까요? 발전 방향 하면 뭐 잘 발전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화해 볼게요.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가치, 발전 방향은 뭐냐? 행정학을 공부해 보신 분 혹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접해 봤을 텐데 행정학의 가치와 비슷합니다.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 혁신, 윤리성, 재해적응성, 미래지향성, 참여 등등등등 있어요. 이건 미국 도시계획가 협회에서 한 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3예요. 제가 3 이번 시간에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할 텐데 이게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을 설명하는데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Economy, Equity, Environment. 네, 이 경쟁력,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친환경성입니다. 3E라고도 하고 3P라고도 합니다. Economy, Prosper, Equity, People,
그리고 environment pla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경제성 또는 효율성은 소득, 일자리, 편리성 등 극대화해서 공익을 최대화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산업단지 어떻게 하겠다, 주거 어떻게 하겠다, 뭐 오염물질 배출 산업은 주거지역과 분리하겠다 이런 거고요. 형평성, 도시계획의 결과로 인한 혜택이 지역계층, 성별, 세대 등 모든 집단에게 공정하게 배분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 임대주택, 장애인 위한 정책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친환경성은 뭐냐? 도시계획을 통해서 생태계 관리 보존해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도시개발 시 생태환경 보호, 공원, 녹지 확보 이런 것들이 친환경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 요거는 제가 앞에서 한 거는 이제 뭐 학술적인 개념 같지만 실제로 우리 국토기본법 뒤에서 볼 텐데 우리 국토 도시계획의 기본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국토 계획들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3입니다. 3. 균형적 국토 발전, 국토의 경쟁력 강화, 환경 친화적 국토 관리. 이렇게 3E가 우리 국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전 세계 유엔에서 유엔 마크죠.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고이라고 해서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목표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 no poverty, equity와 관련되죠. zero hunger 이것도 뭐 이코노미와 에퀴티와 관련되는 것들 이렇게 17가지가 다 3E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 하신 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건 뭐냐? 11번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y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의의를 봤고요. 그러면 체계는 어떻게 됐냐? 도시계획의 체계.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토 전체를 하는 계획 있죠? 5,2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 서울만 뽑아서 꼭 서울이 아니어야 됩니다. 어떤 도시나 군에 대해서 인구 1,000만 그리고 면적 600제곱킬로미터의 서울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겠죠. 근데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나 찍어서 여기 대치동 학원가인데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여기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다, 어떻게 재개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또 세분화된 정비 계획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엄청 표가 길고 복잡하지만 위에서는 큰 범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위, 여기는 수도권 혹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되고요. 요거는 지역 전체에 대한 장기 계획, 그 다음에 세부 계획들, 그리고 각 관련한 각종 특화된 계획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계획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는 게 지금 계획들이니까 계획의 종류 이쪽을 한번 볼게요.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체, 도종합계획, 도를 대상으로 한 거죠. 시군종합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계획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군이 수립하는 계획들은 도시군 기본계획, 마스터플랜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 실행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꼭 도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그 각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들이 있어요. 민간이 도시개발하는 데 주로 쓰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그리고 공공이 대량의 주택단지를 공급할 때 쓰는 택지개발계획,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이런 거 적으실 텐데 이게 뉴타운을 예전에 했던 재정비 촉진계획,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계획, 소규모 정비계획 이런 것들, 그리고 경관을 위주로 하는 경관계획, 도시 재생이라는 걸 하기 위한 도시 활성화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개별 건축물에 대한 개별 건축계획이 있겠죠. 제가 좀 너무 빨리 설명한데 아유 조닝맨이야 너 이거 각각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너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각각의 계획들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다 살펴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크게 이런 체계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법률상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도시계획의 존재 목적, 대한민국 헌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령 정보센터를 보면서 잠깐 봤었죠. 헌법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개발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국토 도시 계획의 근거를 존재 목적을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 이 국토도시계획이 추구하는 가치 방향은 뭐냐라는 건 국토기본법이라는 곳에서 얘기합니다. 가치는 뭐 3E 제가 얘기했죠. 3E를 얘기했었고 뭐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화한 일반적인 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인데요. 그래서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게 나와 있고 우리가 배웠던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획 시설, 또 개발행 허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특화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계획, 특정 지역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대단위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계획과 공공주택기법에 따른 계획. 1, 2기 신도시는 택촉법,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기법으로 했어요. 다음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여러 민간 개발 계획이 지원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 사업 요새 많이 하는데 이거는 스마트시티법에 따른 조성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개발 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거는 공원, 도시공원법 이런 거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런 전체를 지원하는 법률도 있어요. 앞에서 봤던 표에서는 이런 거 이제 개별 단위로 가면 건축법이 있는데 또 다른 체계로 가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법률들, 토지이용 규제법. 그래서 이런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받는 토지이용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공고는 어떻게 하고 효력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법이 있고요.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국민들,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도시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용 관소화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똑같은 얘기 중복인데 근데 좀 달라? 라고 헛갈려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체계 전체를 봤었고 그 다음에는 법률 중심으로 봤고 이번에는 시간의 흐름 중심으로 볼게요. 예전에 2002년 이전에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자, 국토를 잘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하고 60년대부터 국토건설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방에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2002년 이후에는 국토기본법이 됐어요. 그래서 국토 전체 계획의 발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에서 관리를 했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걸로 관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죠? 이 중간에 있는 낀 영역들, 뭐 도시 이런 데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합쳐서 하자. 돌돌말이 해서 통합관리하자.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법들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토를 규정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개별 사업들 있죠. 좀 더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법들이 있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뭐 지금도 살아남는 법들도 있고 해처모의 한 법도 있고 또 뭐 지금도 새로 생기는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법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 산림법, 농지법, 기타 개별법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규정되고 있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화 절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용적률 대상으로 용적률을 예시로 한번 보면 헌법에서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토지 규제의 원칙 이런 것을 마련해 주었고요. 법률에서는 그 어떤 용도 지역이 있고 그 용도 지역에 대한 큰 범위, 제도의 목적, 규제 근거에 대해서 법률로 정했고 하위법령, 정부가 정한 하위법령에 가면 이걸 좀 더 구체화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가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용도 지역을 제1종으로 나누고 범위를 확 좁혔어요. 근데 범위가 있나 여전히 조례로 가면 각 지역별 확정 숫자가 나오죠.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조례 봤더니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이하. 요거를 만드는데 참고하는 건 뭐라고 했었죠? 행정규칙, 정부에서 지침 이걸 할 때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어떻게 만드세요 하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규칙이에요.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가 실무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처분성이에요. 제가 수트라는 법정 드라마를 좋아했어서 그 포스터를 갖고 봤는데 여기 영국 왕세 손빈가요? 네, 왕세 손빈이셨던 분까지 출연하는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 수트라는 드라마였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도시계획 중에 처분성, 그러니까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이 있어요. 처분성의 개념은 뭐냐면 행정청, 국가나 공공단체, 지자체, 뭐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행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행정청에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가 우리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까지 포함한 이 대상이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계획은 다 되느냐? 아닙니다. 일부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선을 쭉 그어놨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사이. 그래서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 윗단에 있는 계획들은 굉장히 큰 계획들이에요. 요 윗단에 있는 계획들만 아니라 각 개별법에도 기본계획자가 붙는 계획들, 뭐 여기 전략계획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은 사실 좀 큰 계획들이라서 처분성이 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쳐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선수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선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계획, 뭐 정비계획 이런 계획들은 일반적으로는 처분성이 인정돼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이거 행정청이 잘못 결정했어요 라고 다툴 수가 있는 대상입니다. 처분성은 도시군 관리계획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들의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를 볼게요. 청주 후기리에 소각시설에 들어서나 행정소송을 했대요.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처분성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 만들 때 당연히 도시군 기본계획, 마스터플랜도 있었을 거고 요거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뭐 청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국토 어떻게 관리한다는 국토종합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장 거부처분 취소송 즉 도시군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가장 구체적인 단계는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처분성이 인정돼서 이걸 가지고 소송을 다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각각의 도시계획들 국토 및 도시계획들을 볼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내용들이 뭐냐라고 할 때 각각의 내용들을 뭐 볼 때 이 좀씩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 큰 틀을 한번 잡아두면 이 틀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일반적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오레곤 모델이라고 어리건 모델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흔히 쓰는 간편화된 모델입니다. 1번 Where are we now? 우리 지금 어딨냐? 현황은 어떠냐? Where are we going?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지금 전망은 어때? Where do you want to be? 근데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어? 우리 국가,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4번 How do we get there?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면 이 비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액션 플랜을 짜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 Are we getting there? 우리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해서 계속해서 계획을 모니터링 및 완료하는 현황 분석, 전망, 비전 목표, 실행 전략, 모니터링 및 완료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의 일반 내용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토종합계획입니다. 현황 분석이 맨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토종합계획에서 중요시하는 현황은 뭐냐면 군지역, 도시가 아닌 군지역의 인구 비중이 1975년 25.1%에서 2015년 세상에 8.3%로 급감했대요. 우리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나 봐요. 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보니까 그 1인당 소득은 쭉 올라가고 있어요. 1인당 350만 원까지 쭉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은 6.8%였던 2010년에 대비해서 2018년에는 반토막, 2018년에는 반토막이 났네요. 점점 우리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전망을 볼까요? 우리나라 전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망,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왔는데요. 노년인구가 2020년 대비 2040년이 되니까 15.4에서 31.9, 2배가 됐어요. 반면에 생산 가능 인구는 반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2년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예요. 또 하나 전망을 볼까요? 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사고 추인데요. 2018년 요만큼 2019년에는 거의 뭐 2배로 올라가네요. 2020년에 2018년에 거의 3배로 올라가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이런 걸로 전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바꾸겠다라는 거를 비전 목표로 보여줍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그렇지만 요새 우리나라 도시계획,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 MZ세대가 있죠? 삶의 질. 삶의 질이 굉장히 큰 목표가 돼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국토, 모두 잘 살아보자. 함께 누리는 삶터, 모두가 즐겁게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라고 해서 쭉 이렇게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추진. 그래서 멋있는 문구들 되게 많이 담아놨어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원했던 단어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담아놨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동감하는 경우에 만드는 것들이 보통 국토 및 도시계획이니까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세 가지 볼게요.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서울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시경쟁력, 미래 서울의 가치와 방향,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7대 목표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행 전략을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하나만 볼까요? 이쪽에서 주택 정비 부분에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 사업. 예를 들어 저이용 유휴지 활용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경제산업 부분에서 하나만 볼까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예를 들면 핀테크, 파이낸스 플러스 테크죠.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여러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금융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거 육성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산업을 선도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서울의 미래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 하겠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플랜을 세웠고 계획을 집행하면 정기 수시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연차 보고서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수시 모니터링 하겠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계속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굉장히 전문가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에 계시거나 공무원이신 분들은 주로 업체에 발주를 주셔서 이걸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강의를 빼서 원래 쭉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한 페이지만 넣어놨어요. 혹시 강의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강의도 해볼게요. 근데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냐? 현황 분석 및 전망, 인구산업, 자연환경, 강점, 약점, 기회, 이런 것들 쭉 분석을 하고요. 비전, 목표, 우선순위를 참여를 통해서 수립을 해요. 워크숍 같은 걸 주로 많이 합니다. 대안 마련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뭐가 있나라고 데이터 자료들을 쭉 모아서 대안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돈은 얼마나 들지?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지지? 이런 것들 평가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합니다. 제도 개선하고 주로 이제 법이나 조례, 행정규칙, 지침 이런 걸 개정하죠. 그래서 예산도 투입하고요. 모니터링 이제 매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평가하고 바꾸는 과정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좀 많이 오늘은 체계와 절차, 체계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좀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긴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문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정의인데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갖고 온 6가지 분야, 7절이 있지만 개우를 제외해 주시고 6가지 절을 한번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인천시 걸 가져왔는데 교통 어떤 건지 알겠죠? 철도망, 대중교통, 보행적 환경 이런 거를 도시계획에서 규정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이런 관련 교통계획에서 더 구체화하는데요. 여기도 우리 앞에서 봤던 거 나오죠?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을 타고 내려오는 도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 시민이 행복한 교통, 지속가능 교통, 사람 우선 미래교통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인천 중심의 철도 도로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교통 분야의 도시계획이 나오고요. 주택 분야, 주택 공급, 주거, 복지 이런 게 나옵니다.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갖고 왔는데요. 연도가 변함에 따라서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세대수는 어떻게 변하고 주택의 총 수는 어떻게 변하고 공급되는 주택수는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 경제는 일자리, 신산업, 고용교육 아까 봤던 것들이 있어요. 뭐 서울의 도시경제력 강화를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 얘기가 되겠고요. 산업단지 공단에 보면 산업단지를 어디다 어떻게 만들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환경, 생태, 기후대응 계획, 지속가능성. 여기 보시면 비오톱이라는 게 나와요. 비오톱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어디를 더 보존해야 되고 어디를 위주로 먼저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도시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안전, 재난 대응, 건강 도시. 재해, 홍수가 많이 나는 곳, 산사태가 많이 나는 곳 이런 데 표시해서 이런 데는 도시계획적으로 좀 특별 관리가 필요하겠죠? 다음 문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체계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면 저희가 4강부터 볼 각 강론, 각 도시계획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